미도파, 옛날에 이제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미도파의 대주주가 매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강제로 뺏겠다. 내가 주식을 당신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다수결을 얻으면 내가 이깁니다. 라는 게 사실 주식시장에서의 제도잖아요. 그걸 하는 게 바로 적대적 M&A고요. 아무튼 이 그룹이 이 M&A는 사실상 거의 100% 성공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납니다. M&A, 기업의 인수합병이라는 것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호적 인수합병, 그리고 적대적 인수합병. 100명 이하의 어떤 투자자로 이루어진 좀 상대적으로 운용이 자유로운 펀드들이 사모펀드죠.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가구 인테리어 회사인 한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대주주가 이런 사모펀드에게 자기 회사를 팔았지 않았습니까? 경영권을 넘겼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기 회사를 사주가 또는 경영자가 최대 주주가 팔아버리는 거. 경영권까지 포함해서 파는 걸 우호적 M&A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1996년에서 97년 사이에 벌어졌던 신동방그룹의 미도파, 옛날에 이제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이 미도파 인수전처럼 미도파의 대주주가 매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강제로 뺏겠다. 내가 주식을 당신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다수결을 얻으면 내가 이깁니다. 라는 게 사실 주식시장에서의 제도잖아요. 그걸 하는 게 바로 적대적 M&A고요. 이 적대적 M&A는 사실 눈앞에 성공까지 갔었고 또 이런 적대적 M&A가 성공했더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을 거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이 적대적 M&A야말로 주식시장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관측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장할 때는 돈이 필요해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장한 다음에는 주주들을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바로 칼 아이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칼 아이칸이라는 사람은 행동주의 펀드. 자,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주주와 그 일가부치 그리고 최고 경영자들은 회사 주변의 만리장성을 구축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보호합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매입한 다음에 4가지 방법으로 해당 기업의 운명을 갖다 바꾸도록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진 채 경영진을 설득해서 백기사에게 매각한다. 이게 한샘처럼 하는 거죠. 너는 경영 능력이 없어서 주당 순자산 가치,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보다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너 경영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더 뛰어난 경영자에게 매각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회사의 지분들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 회사 내에 있는 반대파에게 붙는 거죠. 그래서 대리전을 해주는 거죠. 이런 일들.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안 들면 공개 매수. 자, 우리는 A 회사 주식을 주당 35,000원에 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도는 50%, 전체 주식의 50%를 살 때까지 하겠습니다. 저한테 파세요. 이런 식으로 공개 매수를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후한 값을 받고 그 회사에게 자사주로 파는 것들.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해서 적대적 M&A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분명히 적대적이라는 말 자체에 붙어 있는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 의미가 있냐면 잘 살고 있는 기업을 이 공격적인 행동주의 펀드가 인수해가지고 그 기업을 쪼개고 그리고 해체해서 팔아버리게 되면 실업자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당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10,000원인데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거는 주주의 재산이 파괴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즉, 그 회사의 근로자와 최고 경영자는 그 주가가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 주식을 들고 있는 다른 기타 주주들의 재산은 어떻게 되냐에 대한 문제를 이 칼 아이칸이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1996년에서 97년 당시에 이렇게 옛날에 식용유 만들어 가던 그 회사입니다. 바로 신동방그룹. 이 신동방그룹이 몰래 매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히 1997년 1월 8일자 신문에 외국 자본인, 없어진 증권사입니다만 바로 홍콩 계열의 동방페레그린 증권이 알고 봤더니 미도파의 지분을 대량 매입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모르는 이 세력들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서 적대적 M&A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주식 지분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 해외 외국인이 그때 당시 성원그룹의 계열사에게 장내 매입을 시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3자가 개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동방그룹만 M&A를 하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3자에게 넘겨서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이 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분을 누가 샀냐면 성원그룹이 산 거죠. 그래서 성원그룹과 신동방그룹 둘이 합치면 전체 지분의 35% 이상을 갖게 되는
상황이 빚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도파를 보유하고 있는 대농그룹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그룹이 상장할 때는 주가를 막 펑튀기해서 상장을 해놓고 그 뒤에 주가는 또 나몰라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들이 M&A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에게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M&A는 사실상 거의 100% 성공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납니다. 예, 정부와 전경련이 나타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나타나서 경영 합리화 목적이 아닌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경영 합리화라는 게 경영권을 탈취해야 경영 합리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구분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하게 된 거죠. 더 나가서 불과하고 며칠 아닙니다. 3월 13일 날 그때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 예, IMF 때 경제부총리 했던 그 강경식입니다. 아무튼 이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정부도 적대적 M&A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성원그룹이 발을 뺐습니다. 그거 제가 미도파에게 팔게요. 예,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주가를 올려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신동방 쪽에 개입 안 해도 되거든요. 괜히 찍힐 필요 없잖아요. 미도파랑 정부한테 찍히면 사업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 자기 지분을 미도파에게 팔았어요. 정말 마무리가 너무 슬프죠. 이거 이외에도요. 얼마 전에 있었던 대한항공 관련돼 있었던 M&A에서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산업은행이 개입했던 걸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재벌 개혁한다라고 역대 정부가 다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떡하다 보니까 재벌이 망하면 나라가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한 나머지 그러겠죠. 이런 식의 그 적대적 M&A 공격들이 들어올 때 총수 쪽 편을 드는 경향들이 있거나 또는 찬반 표결에 그쪽 경향이 있어요. 이러니까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되죠. 자,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아무리 적대적 M&A 한다 그래봐야 돈이 없으니까 결국 누군가 돈 있는 주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내에서의 신동방이 실패한 거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이 들어와서 M&A 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외국인이 들어오는 순간 정부가 국부 유출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PBR 1.0 청산해버리는 게 훨씬 주주들에게 도움이 될 정도의 주가 레벨 아주 싸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넘쳐오르고 그 주식들은 잠수함 주식이라고 부르죠. 액면가 위로 절대 올라가지 않고 순자산 가치 위로 절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주식처럼 취급되는 거죠. 이 모든 사태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보면 멀리 잡으면 강제상장 조치고요. 가깝게 잡으면 1997년 신동방의 미도파 M&A 실패가 이 사태의 기원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